정말 강풍이 제대로 불었죠. 숫자를 너무 패네, 그러니까. 과연 이 타선의 불균형을 잘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이 홈런의 저하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해니거예요. 사 이영상과 이제 MVP 수상자가 같은 팀 동료였던 게 19번 있었는데, 그래도 시애틀에서 해니거가 좀 아픈 격이 있잖아. 아, 그렇죠. 남자라면 해니거 응원합시다, 사실. 진짜 솔직히. 네. 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뷰 13번째 팀이죠. 시애틀 메리너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전 시즌에 이제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내면서 그 기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88승에 머물렀고 지구 3위에 그쳤습니다. 7월과 8월에 38승 15패 거두면서 7할 1푼 7리 좋았어요. 그리고 9월 초까지 지구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9월, 10월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12승 17패에 그치면서 지구 3위로 결국 마감을 하고 말았고요. 또 시애틀 입장에서는 텍사스가 또 창단 첫 번째 우승을 달성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신경이 더 복잡했을 시즌이었습니다. 네, 오프 시즌 주요 무브에 대해서 살펴보면 FA 영입보다는 이제 트레이드를 좀 중점적으로 했던 시즌이었고요. 미치 가버를 2년 2,400만 달러로 영입했고 오스틴 보스, 라인 스탄닉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분답게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했는데 호르헤 폴랑코와 루이스 우리아스, 세비 자발라와 카를로스 바르가스, 잭슨 코어, 미치 애니거 그리고 산토스까지 트레이드로 다 싹 다 들어왔습니다. 2024년 올해 예상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1번에 JP 크로포드, 2번에 훌리오 로드리게스, 3번에 호르헤 폴랑코, 4번에 미치 가버, 5번에 칼 랄리, 6번 미치 해니거, 7번에 도미닉 켄존, 8번에 타이 프랭스, 9번에 조시 로하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 로테이션을 살펴보면요. 루이스 카스티오가 역시나 에이스 역할을 맡게 되고요. 로건 길버트, 조지 커비,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어도 이 젊은 선수들이 선발진을 구성하게 돼요. 네, 불펜진을 살펴보면은 안데르스 무뉴스가 마무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라인 스탄, 게이빈 스파이어, 트렌트 손트, 탈러 소세이더가 있는데 역시나 웹플래시가 빠져있는 점은 부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 같고요. 불펜진은 아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강풍주의보 해제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도 타격 어프로치 변화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거든요.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 2위를 당한 게 시애틀이었고요. 그렇죠. 네. 헛스윙 삼진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었어요. 존 컨택트율이 80.7%, 메이저리그 25위였고 체이스 컨택트율도 50.7%, 메이저리그 29위, 헛스윙률 28.4%, 메이저리그 최다 4위. 정말 강풍이 제대로 불었죠. 숫자를 너무 패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삼진 아메리칸 리그 1, 2위 선수였던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팀을 떠난 거는 그나마 좀 고무적이긴 한데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훌리오 로드리게스도 지난 시즌에 삼진이 꽤 맞아요. 많았거든요. 170개 넘게 삼진을 당했었는데 훌리오 로드리게스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즌이다 보니까 삼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 뭐 칼 랄리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삼진이 좀 많은 편인데 타석에서 이제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선수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저도 준비를 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난해 시애틀의 팀 홈런이 210개였는데 전체 11위 정도로 중간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위치하기 위해서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던 대로 수아레스와 테오스카 에란데스가 삼진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타자들인데 시애틀에서 지난해 400타석 이상 나오는 선수 가운데 타석당 삼진율이 가장 높았던 선수는 제러드 캘릭이었습니다. 이제 애틀랜타 갔죠. 그래서 올해 시애틀은 타격의 어떤 접근법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타격 코디네이터로 브렌트 브라운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다라스에서 코치했었고 지난해 이제 마린스에서 타격 코치했었는데 이 브렌트 브라운은 다양하게 득점 루트를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시애틀이 좀 더 이제 상황에 맞는 타격으로 이제 좀 돌파구를 찾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좀 잘 드러날 것인지 저는 지난해 약점을 좀 보완을 하면서 시애틀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좀 빠져나간 선수들을 좀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타격의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타선의 얘기인데요. 용두삼이 타선이라고 붙여봤거든요. 네. 시애틀의 앞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JP 크로포드와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테이블 세터진을 이루게 되는데 JP 크로포드는 지난 시즌에 94볼넷 얻어내면서 리그 정상급 리드오프로 어느 정도 발돋움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뭐 MVP를 노리고 있는 선수고 하지만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불안 요소가 많아요. 미치 가버는 뭐 중심 타선에서 텍사스에서도 뛰긴 했지만 확실하게 타자에서 특별한 장점이 느껴지지는 않는 선수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호르 폴랑코도 2021 시즌에 33개 홈런 친 이후에 점점 장타력이 감소하고 있고 타이 프랑스도 장타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칼 랄리도 뭐 아니면 도 타격을 하는 선수고 미체니거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선수가 역시나 부상 이슈가 너무 많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이 테이블 세터진을 제외하면 하위 타선에 좀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타선의 불균형을 잘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이제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 뽑아봤어요. 중요하죠. 실제로 과연 제이로드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이영상 수상자 배출할까 합니다. 선발진 최고를 가리는 질문에서 시애틀은 1위가 아닐 수 있어요. 워낙에 4, 5 선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발진 1위는 시애틀이 아닐 수가 있는데 선발 트리오를 이제 꼽으면은 시애틀이 1위를 하겠죠. 뭐 루이스 카스티오와 로건 길버트, 조지 커비가 이 세 명이 정말 강력한 그 트리오를 이제 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 중에서 사이영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세 선수가 지난해 모두 다 이닝히터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두 자리 승수와 3년대 ERA를 기록하면서 모두 다 이제 190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좀 나머지 선수들은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게 한 팀이 190이닝 이상 던진 세 선수가 나온 게 2019년에 뉴욕 매치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지난해 시애틀이더라고요. 2019년 뉴욕 매치를 보면은 디그롬, 신더가드 그리고 잭 윌러였습니다. 추억의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그롬이 2019때 백투백 사이영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과연 시애틀이 지난해에는 사이영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그 활약을 잘 해주면서 사이영상 수상자가 이제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따져보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불안한 뒷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비슷하네요. 예. 네, 앞서 이창석 기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선발진은 정말 탄탄한 팀이에요. 삼각편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뒷문 쪽에는 불안 요소가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폴 시월드가 지난 시즌 중반에 팀을 떠나면서 안드레스 무뇨스가 마무리로 승격이 됐는데 올 시즌 무뇨스가 커리어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에 도전하는 시즌이거든요. 과연 풀타임 마무리로서 어떤 활약을 할지도 궁금하고 지난 시즌 75경기 나왔던 저스틴 토파도 트레이드로 떠났고 그렇죠. 거기다가 맷 브래시 그리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그레고리 산토스도 현재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출발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펜에 부상 이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FA로 영입한 라인 스타닉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좀 기복이 심해요. 워낙 이 선수도 재구 불안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잘 던질 때 잘 던지는데 못 던질 때는 한없이 못 던지는 모습이 나오는 이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선발진에 비해서는 불펜진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시애틀이 공격력에서는 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꾸준히 잘 나오기 위해서는 팀이 지키는 야구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그 지키는 야구가 불펜이 불안하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불안 요소가 나오지 않고 시즌 내내 불펜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제목이 불펜의 재구성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범죄 재구성에 착안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10월드 나가면서 무뇨스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무뇨스의 기록을 보니까는 8월 이후에 11세이브 2불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24게임의 성적을 보니까는 ERA가 3.22였습니다. 22와 3분의 1인 동안에 피안타가 23개, 볼넷이 11개. 이거 세부집으로 따져보면은 9인당 볼넷이 4.3개였고 피안타율이 2할 6분 1리였습니다. 이게 불안 지수는 분명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과연 풀타임 마무리로 소화를 했을 때 강력한 구위가 그대로 성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맷 브래시가 부상이잖아요. 브래시가 이제 팔꿈치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다행히 며칠 전부터 90피트 캐치볼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라이브 피칭 해야 되고 또 이제 실전 감각을 위해서 실전 게임에 등판을 해야 되는데 후유증이 없는지를 지켜봐야 되면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알까지 미수기 때문에 여기에 산토스도 광배근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불펜을 전면 개편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애틀이 이 작업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 알아볼까요? 저는 미치 애니거입니다. 저던데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 시애틀 타선 얘기하다가 이 제이로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동료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 멈춘 게 미치 애니거를 여기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거든요. 저도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뭐 다들 주목을 하는 그러니까 나도 선수라서. 근데 요즘에 좀 빠르게 안 가네요. 좀 많이 꼬고 있어요. 원래 좀 약간 좀 평행에 가는 건데. 네, 원래 안전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장 뭐 중요한 선수 당연히 제이로드죠. 그러니까 제이로드는 이제 MVP 레벨에 올라간 선수고 주목해야 될 선수를 저는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시애틀은 홈런 수가 올해 감소될 것이 유력한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홈런이 너무 적으면 이게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홈런의 저하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해니거예요. 물론 해니거가 부상 때문에 전성기를 낭비했다라고 보여지는 선수인데 그래도 시애틀에서 상당히 기억이 좋습니다. 그렇죠. 2018년에 26개의 홈런과 이제 93개의 타점, 그리고 2021년에 39홈런 100타점. 이걸 다 시애틀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에서 해니거가 이 성적을 좀 재현을 해줘야만이 중심 타선이 말 그대로 중심 타선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해니거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뭐 기록을 잘 말씀해 주셔서 뭐 기록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 미치 해니거가 시애틀로 돌아와서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면서 10억 경기 성적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만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를 수만 있다면 중심 타선에서 충분히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미치 해니거를 주목해봤습니다. 그래도 시애틀에서 해니거가 좀 아픈 격이 있잖아. 아, 그렇죠. 남자라면 해니거 응원합시다 사실. 진짜 솔직히. 네. 자, 최고 최악 시나리오. 제 최고 최악 시나리오는 너무 훌리오 로드리게스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훌리오 로드리게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고 시나리오는 AL MVP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 최고 시나리오가 MVP 수상자와 사이언상 수상자가 동시에 등장한다. 사이언상과 이제 MVP 수상자가 같은 팀 동료였던 게 19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이 2013년 디트로이트입니다. 미기 슈어저. 슈어죠. 네. 예. 그 뒤로는 이제 거의 10년 넘게 없었다 보니까는 올해 시애틀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걸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써봤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강약 약강입니다. 이거 지난해 시애틀의 문제점 중 하나였어요. 5할 승률 미만 팀 상대로 승률이 6할 오픈 8리 전체 5위였는데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로는 시애틀이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38승 48패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저는 지난해 시애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못했던 거는 이 성적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올해도 아마 이 성향이 반복되면은 지구 3위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강약 약강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답니다. 네. 이거 이데오가 옛날에 그거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데오도 시애틀이잖아. 아, 그러네. 훌리오 로드리게스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즌이 되면은 시애틀도 올 시즌에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미치 해니거를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로 넣었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애틀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애틀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